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 번째 발표를 맞은 투빅스 6기 임진주라 하고요. 저희 로메이트 팀은 사용자가 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법령은 어떤 것이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과 비슷한 유사한 질문의 사례는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사용자 중심의 법령 검색 챗봇을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갈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핀테크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의 만남이잖아요. 리갈테크도 그와 마찬가지로 법률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뜻인데 아직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소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각광받고 앞으로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불리는 분야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4가지 분야가 리갈테크에서 유망하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법률 검색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롤링을 했는데요. 먼저 지식인에서 법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 중에서 공신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답변이 있는 것만 추출해왔고요. 생활법령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백문백답이랑 쉽게 풀어쓴 법령 내용을 크롤링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판례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법령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 사용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위주로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모델이 필요한데요. 어떤 문서와 어떤 문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비슷한 단어가 같이 많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 단어나 같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둘 다 비슷한 문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느 문서에나 쉽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나왔다면 이 둘은 실제로 의미 있게 비슷할 확률이 높겠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모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벡터 기반 모델 TF-IDF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들이 N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는 N차원의 벡터 공간에다가 한 문서를 한 개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각 단어들이 각 축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서는 단어 3이 좀 많이 나온 문서고 이 문서는 단어 1과 단어 2가 좀 나온 문서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새로운 문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서를 검색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 단어들을 똑같은 축으로 나타내면 약간 의미 있게 비슷한 문서를 뽑아낼 수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온 게 TF-IDF 가중치입니다. TF-IDF는 어떤 단어가 이 문서에서만 많이 등장하고 다른 문서에서는 흔하게 등장하지 않을 때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보는 방식이에요. 흔히 TF-IDF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판별하는데 저희는 코사인 유사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TSS 유사도라는 것을 한번 결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코사인 유사도의 경우에는 이 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유사도는 이제 각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도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단어들의 비율에 대해서는 잘 알아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밥이 한 번 나오고 국이 2번 나온 문서랑 밥이 10번 나오고 국이 20번 나온 문서랑 일치하는 문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둘은 약간 다른 문서라고 봐야 되겠죠. 유클리드 유사도는 이와 반대로 규모는 알아낼 수 있지만 비율은 또 제대로 체크해낼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 나온 논문에서 발견한 TSS 유사도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까지 소개드렸던 건 벡터 기반 모델이고 그래프 기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텍스트 랭크라고 해서 구글의 페이지 랭크를 텍스트 데이터에 응용을 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각 단어를 노드로 나타낸 다음에 서로 한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거나 가까이 있는 단어들은 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가중치들을 서로 넘겨주다 보면 언젠가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나온 가중치는 이 문서에서 문맥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커지게 돼요. 이런 저희의 모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사한 질문을 찾는 모델과 답변과 법령을 매칭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저희가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이 형법에 속하는지 노동법에 속하는지 알고 넘어가면 더 정확한 법령을 반환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분류한 후에 그 카테고리 안에 있던 저희의 질문들 중에 비슷한 질문을 찾는 모델을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에 있는 꼼꼼함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였고요. 아까 첫 번째 팀에서도 보셨던 워드2백을 사용해서 각 단어마다 100차원으로 벡터를 인베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이 단어들의 벡터에 TF-IDF를 가중합하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기반으로 SVM 모델을 학습하여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첫 번째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F-IDF 가중치를 역시 기반으로 한 나이브 베이스 모델을 학습하여서 저희는 결국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두 가지 모델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보팅을 통해서 앙상블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질문들과 새로운 질문들 간의 TF-IDF를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TSS 유사도를 모두 계산하여서 최종적으로 상위 5개의 질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상위 5개의 질문의 답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용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는 법령을 제공해주면 되겠죠.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답변과 법령을 매칭하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TF-IDF와 텍스트 랭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저희는 TF-IDF, Rake, 텍스트 랭크라는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각 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키워드가 꼽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이라는 도메인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를 잘 추출하는 것은 TF-IDF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가중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텍스트 랭크의 장점은 문서가 한 개만 있어도 그 안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문맥상 중요해 보이더라도 사실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흔한 단어들은 걸러줘야 하는데 텍스트 랭크는 이 점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모델에서도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IDF 가중치를 기반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 형법에 속한 모든 법령을 한 문서로 묶고 노동법에 속하는 법령들을 한 문서로 묶어서 이 문서와 어떤 답변 간의 유사도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답변이 형법이라는 문서와 가장 유사하다면 이 답변은 형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한 3-4단계를 걸쳐서 점점 더 작은 분류로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가장 작은 소분류까지 매칭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델들을 결합해서 결국 저희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이와 유사한 사람들의 상황을 토대로 알아낼 수 있었고 법령은 답변과 유사한 법을 매칭해서 반환을 해줌으로써 챗봇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면허도 없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데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유사 질문을 수출해보니 꽤 비슷한 질문이 수출이 되었죠.
이 질문에 있었던 답변과 비슷한 법령으로는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얼마의 벌금 또는 얼마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법령 내용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리자면 이번에는 전 여친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450만 원이나 썼는데 잠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추출해 보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가 이번에는 또 여행을 가서 1,500만 원을 써놓고 갚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뽑힌 걸 볼 수 있죠? 네, 이거에 대한 법령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조금 더 길게 뒤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PPT에서 생략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PPT로 준비한 간단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챗봇을 슬랙봇 API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는데 간단히 시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슬랙봇 시연을 준비하게 된 이재현입니다. 네, 좌측에 보시다시피 CMD 명령 프롬프트 창에 논이라는 게 계속 찍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슬랙봇에서 1초마다 이 사람이 여기 클라이언트 단에서 입력을 받게 됐을 경우 좌측 서버 단에서 해당 텍스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연인데 카카오톡에서 익명으로 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챗봇을 돌려볼게요. 저희는 슬랙을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게 되는데 챗봇 이름 로우메트를 치고 사연을 입력하게 되면은 좌측에 보시는 서버 단에서 입력받은 텍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아까 PPT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들을 거쳐서 결과를 뽑아주게 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결과는 유사 질문 1개에 대해서 보여주며 그리고 또 다른 법령에 대해서 1가지씩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지금 결과가 나왔죠? 네, 비슷한 질문으로는 카카오톡 관련 모욕죄 질문들입니다. 라면서 프로필 소개에 양아치 새끼 좀 좋지 않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올렸던 질문과 생각보다 유사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